최근에 부동산 특히나 이 정권이 좀 바뀌면서 이 정책 변화가 아주 다변화로 바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좀 이 불완전한 그 혼란의 시대, 특히 부동산의 혼란의 시대라는 용어를 자주 쓰는데, 자, 이만큼 이 혼란한 시대에 나름대로의 원칙과 기준들이 좀 필요한데, 자, 그렇다고 해서 그 정책이 이 무조건 투자하는 데에 이 방해가 되거나 제재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. 자, 그 틈새들이 좀 있는 부분. 자, 오늘 제가 이슈 강의에서 좀 준비를 좀 했습니다. 그래서 일단 주제 내용이, 자, 지금 현재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이 규제 정책의 흐름, 방향, 과연 어느 쪽으로 좀 더 포커스가 돼 있는지, 자, 이 부분 정확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. 자, 두 번째는, 자, 이러한 규제 정책이라 하더라도 이 나름대로는 이 틈새, 그러면서도 이 부동산의 또 3대 원칙, 그 첫 번째가 바로 입지입니다. 그 입지 중에 어떤 지역의 틈새 시장이 아무래도 좀 적합할 건지, 그리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부동산을 해서 이 수익 창출이라고 하는 부분은 다양한 목적, 방법이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도 어떤 유형으로 가실 건지, 자,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나름대로의 좀 팁을 오늘 좀 준비를 좀 했으니까, 자, 하나하나 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, 자, 정부에서 특히나 이 국가는요, 이 국민의 주거 안정을 제1순위로 하다 보니까, 자, 주거 안정이라는 얘기는 일단 주택의 공급과 수요의 아주 공정한 밸런스를 맞춰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다 보니까, 자, 이 규제 정책이라는 얘기는 가격이 너무 월등히 상승하거나 또 공급량이 부족하거나 또 공급량이 너무 많거나 하는 것을 조절을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, 자, 실제 부동산의 정책 방향의 1순위는 바로 주택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. 자, 그러다 보니까 최근 우리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주택 규제 정책 중에 가장 1순위로 잡는 것이 바로 다주택자인데, 자, 결론은 다주택자의 규제를 무엇으로 잡느냐? 자, 두 가지입니다. 하나는 바로 세금을 규제하는 거고요. 자, 그러면 세금을 완화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택 수를 좀 많이 갖고 또 투자라는 기준으로 많이 보유하신 분들한테 세금을 많이 좀 강화시키겠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. 두 번째 규제는, 자, 이 돈도 없는, 말 그대로 자산이 없는 분들이 부동산에 투기와 투자를 한다라는 이 기준들을, 그래서 돈줄을 지는 바로 대출 규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. 자, 이 두 가지 정책으로 결론은 바로 이 정책을 한번 펴보겠다라는 것이, 자, 현재 정부의 방향인데, 자, 실제 9.13 이 정책에서도요, 기본적으로 종부세,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부분 아주 대폭 강화를 해서 아마 이제 올해 2019년도 이 9월 달에 이제 이 고지서들이 날라오는 부분이 바로 종부세에 대한 인상 부분, 특히 이 강남권, 용산권에 있는 분들 이 상당히 좀 영향을 많이 받으셨습니다. 자, 내년 그럼 2020년도에도 동일 기준이 아닙니다. 더 상승하는 기준들이 좀 되기 때문에 이 충분히 이 주택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유해서 문제가 아니라, 자, 세금, 그러면 결론은 세금을 많이 낸다는 얘기는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, 실제는 돈이 많이 번다라기보다는 수익적인 부분은 약하면서도 세금을 더 많이 가기 때문에 상당히 자산가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. 자, 그러다 보니까 단순한 종부세 하나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양도소득에 대해서, 자, 1주택이 아닌 2주택에 대한 부분들, 바로 이 중과세까지도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, 자, 이런 부분들을 좀 꼭 한번 확인하셔서 과연 다주택자로 계속 투자를 해서 돌릴 건지, 자, 이런 부분 꼭 보셔야 되고요. 자, 두 번째는, 자, 이미 이 부동산 정책에서 대출 규제는 저희가 이제 서울 기준으로 보면 조정관리 대상, 그다음에 투기과열지구, 그리고 투기지역, 이렇게 이제 구분을 3개 지역으로 구분하면서, 자, 이 LTV, 이 대출 규제 정책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대출 40% 이상 이 남의 돈, 특히 타인 자본을 못 쓰게 만들었는데, 자, 과거의 우리가 기존 정책은요, 모든 일반 개인 투자자의 경우에 적용이 됐었는데, 자, 요게
바로 이 얼마 전이죠. 10월 1일 날 이 추가 보완 대책을 발표한 케이스에서 자, 어디까지 들어가냐면 업자, 이 주택 매매업자, 또 주택 임대업자, 결론은 개인이 아닌 사업자들도 사업자 대출, 특히 담보대출을 통해서 타인 자본을 끌어들이는 거는 결국 40% 규제 동일하게 적용하겠다. 자, 이 얘기는 결국 타인 자본 함부로 쓰지 못하게 하는 부분이고요. 자, 이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은 자본이 없는 분들은 투자도 못하는 바로 이러한 결과를 좀 유도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. 자, 지금 그러면 이러한 규제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. 이 혼돈의 시대에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손 놓고 아닙니다. 손 놓으시면 안 되고요. 자, 그 원칙 중에 자, 가장 기본적인 원칙 바로 부동산 투자의 3대 원칙. 바로 첫 번째가 뭐 상식적으로 아시는 바로 이 타이밍을 어떻게 선택을 할 것이냐. 우리가 정책 중에도요. 규제 정책이 있을 때가 있고 완화 정책이 있을 때 과연 완화와 규제 정책 그 사이에 오르막과 내리막 사이에 언제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는 이 타이밍만 잡아주신다 하더라도요. 자본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시기에 따라서도 충분한 수익 창출이 되는데 자, 이 시기가 상당히 잡기가 어렵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요. 기본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기준으로 책정을 하시라는 얘기를 꼭 드리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혼자서 결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희 같은 이제 전문가의 도움이라든가 뭐 저희 이제 서울방송 같이 또 부동산에 대한 좀 세부적인 부동산 시장 흐름 또 정책에 대한 내용들이 매주 또 매번 저희가 또 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 자, 이런 부분들을 꼭 방송 시청하시면서 공부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두 번째는 이게 부동산이라는 그 개념에서 딱 느끼는 것이 움직이지 않는 동산입니다. 그만큼 지역적 특성이 엄청 강하다 보니까 자, 지역에 대한 부분은 어차피 움직이지가 않다 보니까 그 지역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이 가격에 대한 변동, 수익에 대한 변화가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죠. 자, 그러다 보니까 지역 선택을 할 때에는 자, 기본적으로 인구가 거주하다 보니까 이 도시가 형성되는 도시의 성장 사이클, 그러면서도 인근 지역의 이 인구 분포도뿐만 아니라 경제 활동 사이클까지도 보셔야 됩니다. 자, 그래서 지역 선택의 가장 키포인트는 바로 인구 변화와 정책 변화. 자, 여기서 말하는 정책 변화는 좀 전에 얘기했던 뭐 규제 정책이니 그런 정책이 아니고요. 바로 일명 다시 얘기를 하면 국가 정책이든 민간 정책이든 바로 이 호재가 들어가는 호재 이 변화, 특히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그 지역의 개발이라고 하는 개발 변화가 들어가는 이 두 가지만 포인트만 이해하신다 그러면 충분히 지역 선택 어렵지 않다 얘기를 좀 드리고요. 자, 세 번째 전략 바로 이 상품입니다. 이 부동산이 우리가 이 용어상으로는 부동산, 그러니까 딱 하나로만 아시는데 실제 저희가 투자 기준으로 보면 투자 상품이라고 용어를 합니다. 자, 그래서 상품이 하나가 아니라 한 3개, 이 주택, 뭐 토지, 상업용 같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자, 기본적으로 상품 선택을 할 때에는 자, 그 해당되는 가치, 이 밸류라고 하는 밸류 기법을 적용하는 부분이고요. 그다음에 시대적으로 계속 상품, 특히 투자 상품은 트렌드가 바뀌어가기 때문에 이 트렌드에 대한 부분 그리고 최근에 여러 가지 뭐 이 경제 활동이 또 경제 수요가 좀 많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불황 기준으로 보다 보니까 불황에 강한 부동산으로 가셔야 되는데 자, 이런 상품 위주로 좀 가는 부분을 꼼꼼히 챙기시라는 얘기 좀 드리고요. 자, 그러다 보니까 매도 타이밍은 매도와 매수 타이밍만 적절히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 전문가들하고 잘 협의하시면서 진행하면 되는데 자, 여기서 이제 좀 저희가 틈새 시장 안에서 지역 선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을 좀 해드릴게요. 자, 이거 인구에 대한 얘기가 가장 중요한데 바로 이겁니다. 점진적으로 지금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점진적으로 인구가 증가되는 지역이면 성공할 수밖에 없다. 두 번째는 자, 이 호재, 정책 변화도 바로 가변적으로 호재가 계속 들어가는 지역. 자, 그런데 제가 이제 지금 저희 전국, 우리나라 전국 지도를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전국 지역 안에서도요. 가장 핵심이야 당연히 서울권이지만 자, 지금 보시면 서울권과 자, 세종권의 자, 이 남부 사이에서
과연 이 안에 그것도 서쪽과 동쪽으로 놓고 봤을 때 동서남북으로 봤을 때에는 자 동쪽은 아시겠지만 이쪽은 주로 관광벨트 쪽이기 때문에 나쁘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분야가 다르다는 얘기를 드리고요. 자 이쪽 최근에 아시겠지만 이 서해안 벨트가 만들어지면서 이쪽은 전부 산업벨트가 들어갑니다. 그래서 서울권을 중심으로 세종 지금도 여기가 정부 청사들이 전부 옮겨가면서 자 행정 업무가 전부 이쪽으로 내려가고 있거든요. 그래서 자, 이 해당되는 부분이 인구가 점점 내려가는 부분에 과연 이 산업벨트가 이 평택항을 중심으로 해서 점점 산업적으로 가다 보니까 그래서 서해안 시대가 개막이 됐기 때문에 충분히 서울 남부 지역의 서해안 쪽으로 좀 지역을 좀 국부적이지만 이런 부분으로 좀 살펴보시라는 얘기를 좀 팁으로 좀 드리겠고요. 자, 이 이제 상품입니다. 과연 그러면 어떤 상품, 특히 유형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? 자, 기본적으로 주택 토지, 상업용이 있습니다만 뭐 최근에 이제 규제 정책은 전부 주택으로 되기 때문에 주택이 나쁘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보다는 바로 틈새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자 토지도 어렵습니다. 그렇지만 자 상업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세나 임대 수익을 창출하는 목적이 좀 유리하신 분들은 자 상업용 쪽으로 가야 되는데 자 여기에서 이 세 가지 상품에 다 적용되는 케이스가 바로 상품은요 하향이 아니라 상향. 자, 결과적으로 토지 같은 경우에도요, 좀 더 용도가 높아지는 쪽으로 이런 쪽으로 투자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두 번째, 당연한 얘기지만 밸류, 미래 가치가 없는 부동산보다는 가치가 자꾸 만들어지는 부동산의 선택 그리고 가능하시면 지금 현재 가장 좋은 A급, A 플러스급이 아니라 비록 지금은 B, C급이라 하더라도 바로 결국 이것이 A급, A 플러스급으로 바로 변환되는 바로 이런 불황에 강한 부동산 쪽으로 가셔야 되고 자 우리가 과거에 너무 연연해 하십니다. 과거에는 이거 했으니까 성공했다. 아닙니다. 지금은 계속 시대적으로 이 트렌드가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트렌드 부동산으로 가시고요. 최근에 너무들 이제 고집이 좀 강하신 분들이 있습니다. 본인이 선호하는 것만 하시려고 그러세요. 그러지 마시고요. 자, 부동산도 지금 정책이 바뀌고 인구가 바뀌고 호재가 바뀌기 때문에 자, 이런 부분들로 좀 보신다 그러면 충분히 자, 이 세 가지 상품 중에 현재 기준의 주택 규제에서는 실제는 지금은 상업용 쪽으로 좀 많이 컨택을 좀 하시면서 이 투자 방향을 잡으신다 그러면 충분히 이 어려운 부동산 혼동기에 제대로 길잡이를 하시면서 슬기로운 투자가 된다는 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.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,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.